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8월 18일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 한번 굉장히 공중파 방송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역시 저랑 안 어울리네요. 지수는 뭐 계속 뭐 나스닥에 무너지고 있죠. 제가 120까지는 그냥 뭐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다. 원래 이제 여기가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냥 여기하고 여기가 깨지면서 힘없이 그냥 무너지네요. 예. 뭐 반등의 여지도 없이 그냥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다이렉트로 딱딱 다이렉트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한 방이나 두 방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솔직하게 무너질지 어떻게 될지 그 형태까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떻게 될지 형태까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튼 120을 기준으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120을 살짝 깰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제일 나름 지금 현재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강한 지지선은 거기니까 120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파가 있을 거예요. 미국이 120을 깼다는 거는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대로 장 털려고 마음 먹으면은 그 정도 이슈는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그 미국장 참고적으로 하는 미국장 얘기고요. 우리나라 장도 보면은 오늘도 좀 약간 늦잠 자가지고 오전에 일찍은 못 봤지만 이제 조금 장 중반부터 보긴 했는데 여하튼 아침에 이렇게 MTS로 봤더니 나가리네 그래갖고 이제 안 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나쁜 장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나름 지지를 그러니까 뭔가 지지를 하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바닥 종목에 있는 애들이 꽤 갔을 겁니다. 요 120 근처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20 밑에 120 위에 있는 종목들 저희는 지수짜리 매매를 모토로 하기 때문에 120과 20 사이에 이렇게 있는 120이 위에 있고 120선이 밑에 있고 20선이 위에 있는 종목 중에 이런 종목들 많죠. 20은 밑에 있는데 120보다는 위에 있는 종목들. 여러 애들이 이제 20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120 지지 상승 또는 120 돌파를 하는데 요런 애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120 지지 상승, 120 돌파, 두 번째가 120 지지 상승, 세 번째가 120 돌파. 요런 순으로 아마 많을 겁니다. 물론 이 순서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장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거의 원론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예, 여하튼 코스닥도 보면은 이 120을 제가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딱 찍은 게 좀 희한하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120을 찍고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놓고 그냥 이렇게 깰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어쨌거나 나스닥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120을 기준으로 120선이 이렇게 있으면 120을 기준으로 여기를 지지를 할 거냐. 그래서 20선이 벌써 꼬부라지고 있죠. 꼬부라지면은 이렇게 돌파를 해도 또 무너집니다. 이렇게 그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120선을 만나면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너질 확률이 커요. 근데 돌파를 지금 봐서는 크게 할 것 같지도 않지만 아마 살짝 돌파를 할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서 지지하는 척하고 뭐 어쩌고 하다가 살짝 돌파를 했다가 무너졌다가 이렇게 가야 근데 이렇게 돌파를 또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게 이 내려가는 20선을 다시 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평평하게라도 피려면 이렇게 상승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20 돌파하는 날이 하루 이제 거쳐 갈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형태는 모르지만 만약에 120을 지지를 한다고 하면은 20선이 내려왔을 때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좀 발빠르게 움직인다. 20선이 하향으로 내려오기 전에 빨리 이렇게 돌파를 했다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은 내려가던 20선이 다시 이렇게 횡보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도 애매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가 되게 애매해집니다. 하지만 120 밑으로 내려와서 아예 밑에서 20선이 내려오는 한이 있어도 이 120을 만약에 지지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약간 한 두 달에서 세 달 이렇게 발돋움판을 이렇게 만든다. 제가 발돋움판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약간 꽃길이 형성이 됩니다. 어디까지? 요 정고점까지, 여기까지. 여기나, 여기까지 좀 형성이 돼요. 그럼 요 올라가는 요 또 한 두 달은 단타를 칠만 합니다. 여기서.
근데 그 이후의 걱정은 그때 여기 도달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걱정을 하면 되고요. 내려올지 내려오는 척하다 올라갈지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야 그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발돋움판이라도 만들어서 120을 지지를 했으면 하는 게 이제 베스트죠. 여기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게 베스트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하튼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뭐 크게 어제랑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예.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더 크게 하락을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야? 알람이 4시 알람이 울리네. 여하튼 지수는 그렇고요. 또 분봉으로 봐도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이게 지금 이게 종가 0%인데 종가에서 크게 하락을 할 것처럼 하다가 저는 여기서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지지하고 여기를 지지하는 느낌이죠. 네, 거기를 왠지 거기를 지지하는 느낌이에요. 왠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거 때문에 여기서 삼각 지지를 한 것 같은데 요거 때문에 근데 이거 하나 믿고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드디어 장이 올라갑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깨도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지수는 일단 그렇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금 어제랑 크게 변한 거는 없다. 가서는 뭐 그냥 똑같다.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120을 지지하는 게 하루가 이제 오늘로서 흔적이 남았으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모양새가 야 그래도 120을 지지하려고 하나 하는 느낌은 주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똑같다고 하기엔 상황은 똑같은데 느낌은 좀 달라졌죠. 예. 그러면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이 오늘 하나 태경산업, 큐비스, CTC 바이오, 아모센스, 나인테크, 코닉 오토메이션, 경동인베스트가 오래간만에 갔네요. 경동인베스트 기억나시죠? 나는 7글자 이름 가진 애들만 매매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해도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상가고 그 다음에 삼상을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500%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어떻게든 먹는다 그랬죠. 엑스페릭스, 비트코인 같은데 그죠? 보안지문, 예, 핀테크로 들어가는데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베이스 전자, 미래산업이 어제 권리라고 들어서 웬만하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단일가 거래에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냥 이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이런 거는. 그다음에 큐리옥스 바이오 신규주인데 바이오니까 바이오겠죠. 예.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종목이 상을 갔습니다. 상 간 종목들 이제 위에서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섹터별로 한두 종목씩 볼게요.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많이 가겠냐마는 얘는 그냥 딱 봐도 여기죠. 예, 딱 봐도 여기입니다. 왜 여긴지 몰라도 딱 봐도 여기입니다. 예. 나름 종가상인데 딱 봐도 거긴 거 보면 얘가 최대치로 갔을 때 여기를 가겠다는 뜻인데 일단 공간은 여기가 박주령 자리죠. 묶고 W 가는 자리 하나 둘 여기까지 셋 그죠? 박주령 자리인데 아마 내일 종가상이니까 잔여 물량이 얘가 44만 5천 좀 작긴 작죠. 예. 그냥 무너지든가 예.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냥 무너지든가 아니면 뭐 그게 아니다 나는 좀 나름 가겠다 싶으면 여기까지는 가겠네요. 9,498원 여기까지는 가겠네요. 예. 딱 거기고 재수가 좋으면 위에 침에 반 정도 한 반인데 여기인데 여기 또 침이 하필이면 여기 앞에 있죠. 여기까지 재수 좋으면 여기 20%까지는 가겠습니다. 예. 종가상이니까 20%까지 안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 이런 애들 지하실에서 쌍바닥 찍고 슈팅으로 올라온 애들이 꽤 올라가는 성향이 있죠. 요즘 장을 보면은 유행하는 걸로 따지면은 또 꽤 갈 것도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나 여기까지 갈 것도 같아요. 근데 뭐 그건 내일 이제 예상치 일가를 보고 아 이 새끼 진짜 가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불화성이었구나. 불화성이면 그냥 무너질 겁니다. 한 3~4% 올라가다 그냥 무너질 거고요. 제대로 가려고 마음 먹으면 1차 16%, 2차 20%까지 내일 20%상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 안 들어가신 분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상 안 들어가신 분들도 하기가 좋은 게 곽철용 자리니까 그죠? 묶고 가기가 좋은 여기 원래는 매매를 하는 자리는 맞아요. 상한가 매매에서 진짜 하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1차 15% 정도 2차 요 침의 절반 요 침의 꼭대기 여기까지 해서
한 20% 되네요. 여기 한 20%? 아, 50%니까 오늘 날짜로 50%면 내일 날짜로 한 20% 되죠. 딱 떨어지는데 한번 1차까지는 한번 신규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어지러운 장에서는 이제 상한가 매매를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원론적으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얘 최종 목표는 아마 여기일 겁니다. 여기나 치매 절반 여기까지. 최종 목표는 거기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죠? 원투 봐도 거긴 것 같아요. 저 앞에까지 안 봐도. 얘는 그렇고요. 휴비스. 뭐야, 휴비스. 미세먼지래요? 원래 미세먼지가 이제 중국에서 황사나 뭐 이런 거 오거나 아니면 뭐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이런 게 필요할 때, 뭐 중국 화학, 뭐 5만 가지 다 걸렸네요. 예. 근데 얘도 여기 매물 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오래간만에 양봉머리 여기 있죠. 있는데 어쨌거나 얘도 잔여 물량이 140만. 140만이면은 종가상은 아닐 거예요. 상이 중간상이 가깝게 강상이죠. 그럼 강상이면은 기본적으로 한 10% 이상은 대부분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내일 힘의 세기를 봐야겠지만 일단 눈에 딱 보이는 매물대는 여기입니다. 14%. 근데 얘는 14%까지 가는 게 아니라 14%에서 시작을 할 수도 시작을 할 만한 요소가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 25%까지 상 후보죠. 내일 연상 한번 바라볼 만하죠. 재수점 이거 점상으로 갑니다. 네. 왜냐하면 점상으로 가면은 그 다음번에 가기가 90%가 다음이죠. 그 다음번에 가기가 언뜻 봐도 차트가 90% 가기가 여긴데 대충 거긴데 여기 대충 여기 나쁘지 않네요. 얘가 삼상 얘 여차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게 약간 매집 이 매집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하고 털어먹은 거라고 봐야 되는 자리인데 차트가 그게 아니에요. 차트가 자리는 그런데 차트가 지금 이게 그냥 양봉 그냥 심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위 하는 얘기로 나는 여기까지 넘어가고 싶어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중간에 물량을 받고 무한 무너졌어요. 지금 1년, 2년 동안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물량 받는 기간이 짧으면 뒤에서 돌아가는 기간이 깁니다. 물량 받는 기간이 길면 뒤에서 돌아가는 기간이 짧아요. 아니면 얘와 얘가 데칼코마니 식으로 반반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이런 식으로 반반인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이게 짧고 이게 긴 거다 따지면은 여기쯤에서 한번 갔어야 되는데 요쯤에서 이렇게 갔고 이렇게 올라가면 참 좋은 차트가 될 수 있었는데 발돋움 판을 희한하게 여기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밑에서 그죠? 요거는 구라고요. 요거는 구랍니다. 그게 좀 의아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가지 말라는 지가 돈 들인 만큼은 가겠죠. 지가 돈을 여기까지 들인 거는 차트상에서 세력이 여기까지 돈을 쓴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이 앞에도 있고요. 그럼 이거 더 크게 봐야 되는구나. 더 크게 보면 뭐야? 이 정말 큰 그림이에요, 뭐야? 지가 상장을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일단 상승을 했어요. 그래놓고 여기서 물량을 받았어요. 여기서 물량을 또 받았어. 근데 여기서는 닿진 않았어. 물량 받은 거에 물량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물량을 받은 거고요. 여기는 뭐가 다르냐면 다 지워볼게요. 여기서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여기에 물량을 받은 거고 여기는 여기 물량을 받은 건데 여기는 여기 물량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받은 물량을 받은 거에 물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정상인데 지금 안 간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통 슈팅을 하거나 그냥 깔아지거나 그런데 얘는 지금 깔아진 겁니다. 깔아진 거예요. 깔아졌는데 얘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오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봐도 힘들어 보이죠. 왜냐면 2년 동안 무너졌으니까. 무너지려고 이게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바다든 판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서 소위 하는 말로 여기서 물량도 받고 위에서도 받고 밑에서도 받고 구라도 치고 해야 되는데 요 위에서 물량 받은 게 지금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 물량 발돋움 판을 만드는 곳에서는 없었는데 요게 조금 보인단 말이에요. 요게 조금 합쳐놓으면 이거 합쳐놓고 이거 합쳐놓고 이거 합쳐놓고 이거 합쳐놓으면 이게 다 물량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잘은 보이지 않지만
얘가 마음 먹으면 뭐 삼상까지 가는 거는 1도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삼상까지 가는 거는 1도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연상 삼상이면 이제 90%죠. 90% 여기까지 전저점. 그러니까 요번에 상을 올라갈 때 여길 전저점을 기점으로 하듯이 그 다음번 상을 갈 때도 여기 전저점을 기점으로 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이는데 실제로 갈지 가도 연상만 갈지 삼상을 갈지 그거는 아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돼봐야 이 새끼 진짜네. 이거 예상치 않을까 8시 50분 정도 됐을 때 얘 진짜로 가나 보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때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장이 시작한 다음에 얘가 슈팅이 나오는 걸 분봉에서 슈팅이 나오는 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만 지금은 삼상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을 만한 걸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뒤로 아유, 어딘가를 가더라도 다이렉트로 올라갈지 아니면 돌아서 갈지 아니면 돌아서 갈지 아니면 돌아서 무너질지 이거는 몰라요. 여기서는 모릅니다. 당일날 아침 돼봐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CTC 바이오 오래간만에 상을 들었네요. 축하드리고요. 얘는 뭐 갈만했죠. 목표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매물이면서도 여기 매집을 좀 한 것 같아요. 거기서 밑에서 물량 받고 위에서도 물량 받고 삥 돌아서 중간에서도 물량 또 받고 상을 갔죠. 얘는 CTC 바이오는 근데 그 거래량이 좀 적어서 지금 잔여 물량이 3만 얼마뿐이 안 돼가지고 3만이면 솔직히 그냥 없는 건데 근데 요런 애들이 요새 또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원론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는 아마 시작하자마자 아마 무너질 겁니다. 다 간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저 위에서 물량 받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위로 가려면 요런 데서라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여기서라도 물량 받은 게 이렇게 보이면 괜찮은데 제 눈에 일단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데 얘가 최대한 올라가면은 돈 쓴 것만큼 올라가려면 뭐 그냥 보수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도 보이긴 보입니다. 23%까지 보이긴 보는데 중간에 물량 받은 게 없어요. 신고가 마냥 중간에 물량 받은 게 좀 없어 보여서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잔여 물량도 너무 작고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슈팅을 안 할 것 같은데 상 들어가신 분들 한번 유심히 보시다가 에이 역시나 무너지네 그러면 2, 3%에서 바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상 간 거라도 지키려고 하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모센스 뭐 화장품이겠죠. 휴대폰 이 휴대폰이네 아모센스가 화장품이 아니었네요. 아모센스 뭔가 약간 저거 느낌이 있는데 휴대폰 관련 부품이네요. 무선 충전, 뭐 차폐 시트, 뭐 자동차 전장 모듈 뭐 그런 계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심 하나 가지고 한번 기업을 봤습니다. 아모센스는 나름 신규주죠. 나름 2021년인가 태어났네요. 대충. 근데 앞에 물량받은 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도 있고 여기서도 물량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물량받은 게 여기까지는 보이는데 그 이상 물량받은 거로 여기까지도 보이죠. 여기까지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고 수렴을 하다가 여기서 한번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그 시티치 바이오랑은 좀 다르죠. 얘는 갈라치면은 기본 14%에서 만약에 얘가 잠깐만요. 잔여 물량이 22만 3천. 얘도 많진 않네요. 근데 혹여나 14% 정도 갭을 뜬다 그러면 여기 한 20%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21% 정도. 21%면 상 후보죠. 상 후보인데 상은 이제 흘러가는 강물을 보기 전에 얘가 바닥까지 갈지 어디로 갈지 그것까지 미리 알 수는 없고요. 내일 이제 장을 시작을 해보면 그때는 이제 뭐 예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하튼 지금 보이기에는 갭을 요만큼 떠서 21%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도 시작하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그래 보이고요. 나인테크 기계주죠. 2차
2차 전지 장비 사업도 있고 뭐 LG 소재 기술원과 공동으로 기른 뭐 쓰던 얘기 많이 써 있는데 1,600억 네, 그렇게 아주 큰 회사는 아닌데 여하튼 1,000억은 넘는 회사입니다. 시총 지금 현재 저게 지금 현재 그게 아닐 거예요. 날짜가 작년 날짜니까 올해는 또 날짜가 가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시총이 여하튼 라인테크는 얘도 여기까지 물량 받은 게 보이니까 상을 딱 들어왔죠. 여기 물량 받은 게 있으니까 밑에서도 뭐 한 번, 뭐 그럭저럭 두 번, 뭐 여기 전체 따지면 세 번, 물량도 받은 게 조금 보이긴 하는데 상을 그렇게 화끈하게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잔여 물량이 150만입니다. 그럼 얘가 나름 강상인가 보죠? 나름 강상이죠. 예. 그러면은 나름 강상이니까 뭐 최소한 뭐 19%, 19% 괜찮죠? 19%, 네, 19%. 근데 19%인데 바닥에서 올라가면 19%가 아마 다일 겁니다. 근데 얘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갭을 한 몇 프로 이상, 뭐 10% 가까이 이런데 10% 가까이 갭을 떠서 만약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아니 저거 얘가 강성이니까 갭이 최소한 뭐 10% 가까이는 뜰 것 같고요. 10%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가까이 만약에 이거 쓴다 그러면 얘는 뭐 가기가 좋은데 상을 가기가 좋네요. 상을 가기 좋다고 다 상을 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차트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다음에 목표가가 하필이면 또 상이에요. 얘는 뭐 연상 한번 노려보시죠. 뭐 나인테크 괜찮은데. 그리고 얘가 차트 가만히 보면 한번 올라갈 때 삐죽, 올라갈 때 삐죽, 그럼 올라갈 때 여기서도 삐죽 올라갈 확률이 크죠. 이렇게 삐죽 올라간 것들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지금 보시면 다 그렇죠. 그렇게 무너졌고요. 여기는 조금 다르지만 여기도 그렇게 무너졌고요. 이렇게 삼각볼로 이렇게 무너지죠. 예. 상승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휙 올라간 애들은 나머지 무슨 일만 남았다? 예, 내려올 일만 남았다. 라인테크는 그렇게 봤고요. 코닉 오토메이션 얘는 이틀이나 상승을 크게 했네요. 그 전날도 이날은 상을 간 게 아니죠. 예, 종가가 20%니까 간 게 아닌데 오늘 또 상을 크게 갔네요.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일단 문득 봐서는 지하실에 있다가 올라온 거 요새 이렇게 지하실에 있다가 쌍바닥 찍고 확 올라온 애들이 많아요. 상한가로 올라온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이 또 조금 가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나름 잔여 물량 130만 그러면 중간상 정도는 되겠죠? 강상이네요. 아까 걔보다 더 강상이네. 저 나인테크보다 더 강상 같아요. 봐서는. 그러면 얘는 뭐 기본적으로 13% 얘도 대략 뭐 한 9%? 9% 10%는 갭이 뜨겠는데 대략 느낌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베스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얘는 57, 8% 상한가 후보네요. 어떻게 차트를 이렇게 껴 맞춘 거 마냥 이렇게 됐냐? 얘도 상 가능성은 있네요. 있는데 여하튼 바닥에서 가면 10% 이상 시작을 해서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가면 상 후보가 되긴 하지만 만약에 상한가를 못 간다 그러면 요 치매 절반 요 정도에서 끝날 겁니다. 요 정도 한 17%, 17, 18%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상 후보가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좋은 게 여기가 이제 다음 목표가니까 58%, 58%면 거의 뭐 제가 이거 선을 잘 못 잡아서 그렇지 정확하게 5,670원 잡으면 상한가죠. 지금 5,670원 딱 잡혔죠. 숫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5,670원 딱 상한가죠. 예. 제가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그 밑에를 잡아서 그렇지 그죠? 상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동인베스트 오래간만에 다시 상승을 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더 상승해서 무너지다가 올라간 애들은 뭐 좀 그런데 요 중간에 물량 받은 게 요거 보여요. 하필이면 또 요게 있죠. 얘도 작전을 한다면 하는데 지금 잔여 물량이 25,000 종가상일 겁니다. 아니네. 중간상이네요. 근데 왜 잔여 물량이 이거 분이 없지? 25,721원. 아니, 25,721. 매수 잔량이 그것뿐이 안 돼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아마 그냥 무너질 것 같은데. 근데 상을 되게 빨리 들어갔네. 어떻게 막았네? 잔여 물량이 그것뿐이 안 되는데 망했. 왜냐면 이 앞에 이게 후달린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상 들어가려고 매수 주문을 막 집어넣고 싶어도 후달려서 앞에 작전을 크게 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또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일 공간적으로는 한 10, 15%, 16% 보이는데, 솔직히, 그것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의심스럽긴 합니다. 예, 공간이 있어요. 15%, 14, 15% 공간이 있어요. 근데 종가에 또 잔여 물량 적은 애들이 이렇게 14, 15%까지 가는 게 아니라 L에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여기 양봉의 머리가 57, 27%거든요. 28%또 상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는데 월요일날 장이 좋을 때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상승을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면 이런 기법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상한가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좀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엑스페릭스 아까 보안주 뭐 핀테크 보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비트코인에도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거 보면 알아요. 섹터별로 보면 아는데 얘도 32만 32만인데 27%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 27만 분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상을 강하게 일찍 들어갔을까요? 희한한. 그래도 뭐 17% 1차 25% 2차 25%면 뭐 상한가 후보죠. 희한하네. 근데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제 기억으로 얼추 무너진 그 섹터가 바뀌면서 유행하던 게 예를 들어 화장품에서 전기차나 아니면 전기차에서 바이오로 바뀌듯이 싹 전환하면서 다 무너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두 종목 빼고는 어, 월요일도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모베이스 전자 윤석열 주죠. 예, 윤석열 주인데 말 그대로 전자니까 뭐 전자에 관련된 거 전기차나 수소 관련 자동차 부품 그런 거랑 관련이 있겠죠. 모베이스 전자가 앞에 돈질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는 뛰어넘으려고 여기서 물량도 받고 뒤에서 올라가는데 좀 짧죠. 이게 짧은 애들은 이렇게 삐죽하게 올라갔다 그냥 무너집니다. 예, 짧은 애들은 슈팅할 때 그래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이것저것 하면서 할 거 하면서 올라온 애들하고 삐죽하게 올라온 애들하고는 경우가 달라요. 근데 얘도 보면은 여기 매물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뒤에도 있죠. 뒤에도 있고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여기를 뛰어넘지 못할 겁니다. 거기를 뛰어넘지 못할 거예요. 워낙 매물이 많아서. 그럼 1차 간단하게 1차 여기 13%, 2차 19%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3%, 19% 나름 52만이니까 나쁘지 않고요. 아마 중간상 정도 중간에 풀렸네. 근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으면 보나마난데 최소한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아서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여하튼 올라가면은 13, 13, 19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매물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싶네요. 이렇게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쟤네들이 다 눈을 부릅뜨고 내 근처 오면 다 던질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13, 19%만 보세요. 미래산업은 모르겠습니다. 얘는 뭐 단일가 거래 비슷하게 되면서 지원장님 예상치 계획가에서 상을 들어가 버렸나 본데 뭐 공간적으로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까지 있는데 58%면 또 연상이죠. 3상이죠. 근데 미래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큐리옥스 바이오 얘도 신기주라 양봉이 머리 여기 양봉이 머리 그 다음에 음봉이 저점 아니면 치매 머리 아무것도 안 걸리죠. 예. 근데 그러니까 신기주는 왜 얘가 여기까지 갔는지를 논리적으로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저것 영 따질 게 없으면 음봉 머리와 음봉 침이라도 따지는 겁니다. 따질 게 없으면. 근데 따질 게 또 유일하게 또 어떻게 하나 있어. 이 침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절반. 절반보다 좀 밑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여기 음봉의 머리 여기가 이제 굳이 따지라면 여기와 여기를 따져서 양봉 머리 음봉 여기를 따지면 근데 20%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20%인데 이렇게 갔구나. 20%면 여기거든요. 20%. 얘는 뭐 흔들지도 않고 이렇게 가냐? 왜 안 찍혀?
얘는 이렇게 흔들지도 않고 보통 상을 갈 때 많이 흔들거든요. 얘는 흔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갔네요. 앞에 매물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앞에 매물대가 이렇게 앞에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애들이 이렇게 야, 앞에 올라가는 애들이 방해되는 애들이 있으면 올라가다가 못 가고 올라가다가 못 가고 뚫어도 다음 거에 걸리고 다음 거에 걸리고 또 뚫어도 다음 거에 걸리고 다음 거에 걸리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앞에 매물대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신규주의 장점이죠. 하지만 신규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내가 무언가를 따질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 진짜 100% 그냥 운때 비슷하게 가는 건데 이 상장되기 전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뭐 솔직히 그걸 안다 하더라도 요번에 상을 가냐 안 가냐 요번에 큰 상승을 하냐 안 하냐 이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는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건데 또 어느 날 필 받으면 또 할 때가 있어요. 여하튼 상한가 얘는 뭐 11% 아니면 19% 왜? 여기와 여기에 절반 표현이 안 여기와 여기에 절반 아까는 침이 반이 열겨 있는데 왜 여기를 또 따지냐 보면은 여기까지는 거래가 됐죠. 전체적으로 봤을 야왜 안 찍히는 거야. 거래가 여기까지는 아유 왜 이게 되냐. 여기까지는 이제 거래가 됐죠. 거래가 됐는데 거래가 안 된 부분 있죠. 거래가 안 된 부분 동그라미가 잘 안 만들어지는데 거래가 안 된 부분에 한해서 침의 절반입니다. 그럼 여기와 여기에 절반 여기죠. 여기 그래서 19%입니다. 아셨죠? 여기 아유 이게 너무 차트가 조금해서 이게 조금밖에 안 그려지는데 여기와 여기에 절반 여기 절반보다 조금 밑에 잡는 거예요. 여기보다 조금 밑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19%입니다. 아마 평소대로 잡으면 한 22% 정도 될 거예요. 신규주는 이렇게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권하지 않는 겁니다. 섹터별로 STX 얘는 뭐 보통 정지된 종목들 제가 얘기했죠. 정지된 종목이 만약에 박살나면 정지된 종목이 박살나면은 쭉 내려왔다가 밥그릇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근데 얘는 끝까지 안 올라가고 여기서 물량을 한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한 번에 올라갔으면 여기 끝까지 못 갔을 겁니다. 여기 끝까지는 못 가고 한 요 정도 선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요 선에서 요 밑에다가 한 요쯤 갈 겁니다. 그 얘기 하죠. 근데 얘는 여기서 물량을 한번 여기서 받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가면서도 물량 받고 그래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물량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 갈 몫을 다 갔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릅니다. 이제 여기까지 지 원래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정지됐다가 회복된 종목은 자기가 정지된 그 선을 기준으로 올라간 놈은 쭉 가다가 박살나고요. 내려간 놈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올라가더라도 원래 선보다 좀 밑에 보통 한 여기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차트로 봐서는 여기라고 봐야 되는데 보수적으로는 여기 좀 제대로 보면 여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 선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중간에 물량을 받고 또 무너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아셨죠? 정지된 종목들이 그래요. 근데 기간이 길어. 이거 언뜻 보세요. 이것만 1년, 2년이야. 2년. 지금 뭐 그죠? 근데 올라갔다가 또 내 평단까지 안 오고 또 무너졌어.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게 몇 년이야 벌써. 반, 6개월, 1년 반, 2년 반, 3년 반, 4년 반. 이거 반이라고 치면 반, 1, 2, 3, 4. 5년이에요, 5년. 5년 만에 지 평단으로 온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정지됐었다 치면은, 물렸다 치면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종목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원리를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중간에 물량을 이렇게 받은 걸 보면, 여기나 여기서는 한번 해볼 만 했죠. 여기서는 물론 이득이 났을 테지만, 물량 받은 거 보고, 여기서 한번 잡아봐야겠다. 그래서 여기나 여기서 파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이런 종목은 저는 안 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류주 중에서 그거 하나 같고요. 최강주 중에서는 태경산업이랑 티플렉스 그 두 종목 말고는 한국내야가 물량 받은 거 너무 여러분들 보시기 작죠? 지하실에서 올라온 거 이거 외에는 이게 확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났어야 한번 해볼 만한데 다시 내려갔죠? 별 볼 일 없고요. 건설주 중에서는 없어요. 로봇주 중에서는 PJ전자가 지하실에서 물량 받고 내려갔고요.
솔트룩스가 뭐 그럭저럭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물량 받는 자리, 여기 예비 상승하고 물량 받고 삥 돌아서 그 다음이 슈팅하는 자리인데 바로 갈지 아니면 돌아서 갈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내일 돼봐야 알아요. 에너지 중에서는 경동인베스트가 상을 갖고요. 티플렉스가 상을 갖고 한미 반도체가 나름 많이 한미 반도체 상승 많이 했네. 그죠? 많이 했네요. 근데 고점의 모양이 나왔을까요? 아직 좀 어설프죠. 고점 모양이 침이 좀 길어야 되는데 아직 어설퍼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갔죠. 좀 더 갈 수도 있는데 그건 내일 보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이게 한번 슈팅이 남을 수도 있겠다. 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끝나니까. 그죠? 예측만 하는 겁니다. 실제는 달라요. 내일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갭을 실컷 떴다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갭에서 무너졌다가 다음날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놓고 이제 윗골이 달고 끝내버리고 미션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료품 중에서도 세게 간 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조림 비료에서는 태경산업이랑 CTC 바이오가 상을 갖고요. KG 케미칼이 조금 가긴 갔는데 여기도 제대로 상승을 하는 자리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요 무덤 여기까지 요 무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앞에 요 무덤 있죠. 요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요 무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량을 한번 받고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무덤의 머리나 무덤에 모가지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차 모가지, 2차 머리 여기까지.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죽었다가 120을 이거 올라가네? 뭐 아직 시간 다니까 끝난 건 아닌데 올라가네요. 연속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연속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돌아간다고 봐요. 오늘 상승이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12%니까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여기서 돌아서 가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근데 거기 꼭 당해서 그러지. 기계주 중에서는 나인테크 상을 갖고요. 유니언 머티리얼 지하실에 있고요. 전기차 중에서는 모베이스 전자, 그 다음에 코닉 오토메이션, 파워넷이 조금 지하실에서 올라왔는데 요것도 머리만 저렇게 122로 머리만 삐끔 내밀고 있잖아요. 요런 게 시간 날까가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 있죠. 뭐 아직 뭐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가 라이트론 2차 전지에서 나인테크가 상을 대장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반도체 중에서 한미 반도체 아까 봤고요. 이게 시간 나니까 열어놔야겠구나. 뭐야 얘? APS? 지하실에서 올라왔는데 그러게 그냥 이렇게 뭐 발전판을 나름 만들었다고 치면은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든 거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얘는 가면은 얘 최종 목표는 지금 대충 맥이 제일 센 데가 여기라고 보는데 오늘 상한가를 간 게 아니잖아요. 상한가를 간 게 아니니까 갭에서 무너질 확률도 큽니다. 그리고 더 찝찝한 거는 하락하는 120이라는 거 찝찝하죠. 손 안 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저런 애들이 그걸 이용해서 갈 때 굉장히 세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도박성으로 하는 거고요. 또 그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평범한 종목에서는 잘 수익을 못 내시는데, 저런 데서 또 무슨 그 사람만의 느끼는 촉이 있는지, 또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QRT가 지하실에서 올라왔지만, 다 올라오지 못했어요. 다시 무너지겠죠? 아직, 뭐, 시간 단일가는 마이너스인데, 올라갈라 치면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는 시간 단일가인데,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하고요. 조금 못 올라왔어요. 자세히 보시면 120을 조금 못 올라왔죠. 머리를 내밀었으면 더 갈래나 하는 생각도 들 텐데 나름 이게 신규주인가 봐요. 나름 신규주네요. 더 차트가 안 가는 거 보니까 신규주 맞습니다. 아모텍이 지하실에 있고 지하실에 있는 건 인간적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인트론 바이오가 갭든 음봉에서 갑자기 날아갔는데 이건 웬만하면 손 안 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뿌리도 없을 뿐더러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궁금하니까 시간 날까 한번 볼까요? 올라갔지만 위험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중에서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인트론 바이오였고 메타버스 중에서는 말체라가 그냥
기본만 했고요. NFT 메타버스에서는 관계없고 휴대폰 통신에서는 모베이스, 아마 모베이스 전자가 가니까 모베이스가 덩다리를 간 것 같습니다. 보통 한 20, 2, 3%는 올라가거든요. 또 덩다리면은 이 부대장이면은 모베이스 계열로 따졌으니까 얘가 부대장 정도 됐겠죠. 휴대폰 통신에 들어가 있을 망정. 그다음에 휴대폰 통신에서 아모센스 아까 상한가 올라가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큰 애가 아모텍 지하실이니까 볼 거 없고 아이크래프트가 오래간만에 크게 상승을 했나 본데 아이크래프트도 윤석열 주죠. 그럴 거예요. 얘는 얘는 이게 하는 거 보면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확 올라가면 길게 늘어지고 확 올라가면 길게 늘어지고 다음번에 한번 보세요. 다음번에는 좀 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 때문에 이 산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크게 올라가질 못해요. 근데 이게 이제 햇빛이 비추는 그 이제 뭐 살기 좋은 시절이 오면은 여기서 이제 햇빛이 이렇게 따스하게 비추는 살기 좋은 시절이 오면 다음번 상승할 때쯤 다음번 요렇게 상승할 때쯤 여기서는 한번 해볼 만 하겠네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일러요. 그 다음에 바이오 중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신규주인데 상을 갔고요. 왜 갔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요. 신규주니까 테라제니텍스가 바이오에서 물량을 한번 받고 내려갔는데 역시나 지하실이죠. 얘기할 게 없어요. 지하실은. 어쨌거나 120 위로 올라와야 얘기할 게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중에서 휴비스, CTC 바이오 다 상을 갔고요. 젠큐릭스가 덩다리로 바이오 뭐 덩다리로 갔나 본데 얘도 아직은 늘어지고 있죠. 쭉 늘어지고 있죠. 예, 아직은 손절 때가 아니에요. 예, 좀 더 보시고 나중에 이걸 매집 삼아 요거랑 요거를 매집 삼아 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는 다음날 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상하게 다 시간에 갭이 떴네요. 위험해 보이는 애들이 다 시간에 갭을 떴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마음 먹고 슈팅을 하든가 마음 먹고 다 털어먹겠든가 둘 중에 하나죠. 제약주 중에서는 차백심 연구소가 이제 구라 비슷하게 올라왔네요. 이제 뭔가 120선을 나는 위로 구부리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는데 아직은 이릅니다. 예. 얘도 설마 시간의 갭? 아직은 아니네요. 마이너스네요. 그 다음에 화장품 중에서 오늘 뭐 간 애들이 꽤 있는데 화장품은 뭐 며칠 전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 코리아나가 물량을 받았고요. 난 여기 넘어가야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가면 몇 물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있죠? 뭐 알게 몰게 여기가 집중돼 있네요. 여기가 집중돼 있네요. 근데 이렇게 높은 거는 손대기가 또 뿌리도 없잖아. 예,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손대기가 좀 그래요. 코리아나는 웬만하면 피하시고요. 한국 화장품도 물량 받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여기 뛰어넘겠어. 그런데 지금 바로 넘을지 나중에 넘을지 모르죠. 제이슨 코스메틱도 얘는 경우는 좀 다르지만 얘는 요 앞전 거 여기를 넘겠다 이거죠. 화장품이 아직 한번 쉬었다가 한번 가겠네요. 보니까 한번 쉬었다가 비트코인 중에서 엑스페릭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 핀테크 보안주로 되어 있지만 얘가 비트코인인 것 같다고 써놓을까? 헷갈리니까. 이재명 주이면서도 아이씨, 비트코인이라고 한번 써놓겠습니다. 이제 기억력이 아리까리 할 때가 있거든. 그다음 핀테크 중에선 엑스페릭스, 아모텍 그렇게 갔고요. 그래피니토리 중에서는 태경산업, 티플렉스, STX 저 앞전에서 본 게 다 갔어요. 교육출산 정책주 중에서는 유비온 뭐예요? 교육주 유비온은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휘황찬란하네. 너무 흔들지 않나요, 얘? 응? 이렇게 갔다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갔다가 횡보하다가 또 갈 것처럼 그러더니 이렇게 털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가고 얘는 조금 여러분들 조심을 해야겠네요. 한번 작살나면은 헤어나 이게 이날 상도 갔네. 근데 얘는 뭐 여기도 상 갔고요. 여기도 상 갔는데 상을 가고 제대로 안 털었어요. 상을 가고 제대로 안 트니까 내려와서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으면 중간 여기서 지지를 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냥 쭈르르르륵 내려왔죠. 예, 내려왔으니까 다시 절반 가져온 겁니다. 같은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반은 간다. 내가 상승한 곳에 반은 간다. 온 거예요. 어쨌거나 왔는데 2단번부터는 방향성을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따져보면
그 절반 온 거에서 요 절반 온 거에서 머리가 요만큼 나왔죠. 그럼 얘는 이제 좀 가겠다는 뜻입니다. 예. 상은 안 갔지만 오늘 상은 안 갔지만 좀 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에서도 올라갈 때가 있지만 보통은 시간외로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마이너스입니다. 예. 이 봉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뭔가 이렇게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해서 침이 이 정도 길게 한번 나와야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예. 얘는 한번 노려보실 만도 한데 차트 보니까 재수가 없네요. 미세먼지 중에서는 휴비스가 상을 갔고요. 다른 거 관계없고 중국주 중에서 자익을 물량만 받고 내려갔네요. 얘도 대단하네요. 이거 뭐 그 고기 굽는 기계 만드는 회사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수직으로 상승을 했으니 뭐 가겠습니까만은 또 간 놈이 더 간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서 작전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니 내려가다가 글쎄 이거를 요거랑 요거를 물량받았다고 보면 여기서 물량받고 여기서도 아마 물량받는 수준일 겁니다. 예, 이렇게 슈팅하는 게 아니라 물량받는 수준일 겁니다. 예, 자이글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앙코르 유전 마냥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앙코르 유전이 훨씬 많이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일자리 중에서 나우아이비가 야 진짜 오래간만에 나우아이비 진짜 오래간만에 보네요. 나우아이비 여기 코로나 때 요때 보고 안 보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뭐 관심이 없게 여기서 상 갔나? 상 안 갔죠? 그 이후로 이렇게 관심 없게 봤는데 오래간만에 하여튼 보였습니다. 나우아이비가 상승을 했네. 근데 120 위로 올라왔으니까 뭔가 이제 그 그늘에서 이 그늘에서 나는 이제 벗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둠이었죠. 어둠의 세계를 지나서 이제 햇빛 좀 받으니까 나는 상승하고 싶어요 하는 느낌인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 느려 보여. 근데 얘가 지금 앞전 이 차트가 이게 예사롭지가 않네요. 요게 약간 고래등 차, 아이고 약간 고래등 차, 야 누구한테 하래? 가끔 야 그런데 누구한테 그런지 모르겠네. 컴퓨터한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지를 이렇게 하다가 꼬리처럼 이렇게 뻗습니다. 그럼 진짜 이제 슈퍼 고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고래가. 그림 왜 이러냐. 그래서 꼬리 이렇게 꼬리가 엄청 넓은 근데 이제 이 밑으로는 별거 아닌데 이 위에가 문제죠. 여기까지 올라간다 치면은 여기를 뛰어넘는 여기까지 간다 치는 거죠. 75%. 그냥 제 상상입니다. 예. 오리지널 고래등 차트는 아니에요. 예. 철도주도 별거 없고요. 항공주도 별거 없습니다. 예. 항공주도 별거 없고요. 항공주는 습관적으로 보게 되네. 여하튼 오늘 그렇게 금요일인데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도 오늘 뭐 길게 한 것도 아니고 짧게 한 것도 아닌데 여하튼 더운 날씨에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말에 늘 얘기하지만 너무 차트 이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좀 꽃도 좀 보시고 저 공원 같은 데 가서 초록색 나무도 좀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 모니터상에 이런 모니터상에 곤충이나 꽃을 보고 느낄 걸 이런 걸 보고 느끼지 마시고요. 공원이나 푸르른 산을 보면서 느낄 걸 이런 걸 보면서 느끼지 마시고요. 빨강과 파랑이 꼭 모니터상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도 많아요. 또 그런 거는 눈이 좋아지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너무 모니터상에 이런 양봉 음봉만 찾지 마시고요. 자연을 좀 보시면서 눈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좀 몸과 마음과 좀 이 시력도 그렇고 청력도 그렇고 좀 매도되었습니다. 맨날 그 소리만 듣지 마시고 좀 몸에게 휴식을 좀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다음 주 매매 또 힘있게 과감하게 또 매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월요일도 지수가 좀 불안정하니까요. 시드 좀 줄인 채로 과감하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